유시민 작가의 그의 운명에 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신간입니다. 96페이지 언론에 대해서 읽다가 너무나 쫀득쫀득하게 잘 써놓은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96페이지 언론 몰락의 증상. 극소수 공영방송을 제외한 언론사는 모두 사기업이다. 언론 사기업의 대주주 또는 오너는 대한민국 0.0001% 부자다.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특권층이다. 그들의 고객은 재벌 대기업 광고주다. 대주주와 광고주는 대체로 국힘당을 지지한다. 국힘당이 부자와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언론사 사주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한테 경영과 편성을 맡긴다. 그래서 어떻다는 게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기자는 사회의 책임을 느끼는 지식인이 아니다. 민중을 위해 싸우는 투사도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기자는 사는 게 괴롭다. 월급을 받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회사원일 뿐인데 비리를 폭로하고 불의에 항거하며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하니 난처하기 이를 데 없다. 기자가 자본과 정치 권력의 간섭과 횡포에 맞서 언론 자유와 편집과 독립을 위해 싸우던 시대는 지나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 그런 시대는 있지도 않았다. 그런 것처럼 보인 때가 잠깐 있었을 뿐이다. 공영방송과 극소수 독립언론 말고는 어느 언론사도 저널리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 규범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지키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젠 그마저 그만두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게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나는 이것을 변경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한국 언론의 몰락 증상은 주체, 규범, 수용자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첫째, 언론인은 엘리트가 아니다. 스스로는 여전히 엘리트라 자부하지만 대중은 기자를 경멸한다. 평균적인 시민보다 똑똑하거나 전문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대기자니 논설위원이니 하는 타이틀을 우습게 여긴다. 돈을 주고 종이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 인쇄하기 무섭게 폐지업체에 팔려나가는 자칭 대한민국 1등 신문지를 동남아 관광지의 노점상이 과일 포장지로 쓰는 영상을 보면서 새 신문지를 헐값에 판매한다는 온라인 유통업체 광고를 보면서 혀를 찬다. 발행부수를 속여 정부와 광고주한테서 부당하게 돈을 뜯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져도 사주들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 언론은 저널리즘 규범을 무시한다. 무엇보다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다. 정치 권력과 유착해 이권을 따고 광고주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 대주주의 대리인이 보도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기자의 독립성이나 편집의 자율성 같은 것은 안중에 없다. 이념적 균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는다. 윤석열과 국힘당의 불리한 사실은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보도한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사의 비리를 보도하면 그 비리를 심층 취재하는 게 아니라
보도한 기자의 신상을 털고 보도 내용을 공격해 신뢰성을 훼손하는 데 집중한다. 한국의 언론 엘리트는 정치 권력과 광고주와 대주주와 기득권층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뉴스 가치를 판단한다. 그래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도 보도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제 시간에 출근하는 날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도 뉴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강남의 술집에서 유흥을 즐겼다는 의혹이 나와도 부재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동훈 자녀의 대필 논문 학술지 게재를 비롯한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국과 이재명 관련 의혹을 흘리면 사실관계도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카드라 뉴스를 대량 유포했던 때와는 딴판이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도 부족하다. 기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했던 이명박 정부의 비리 공무원을 여러 특별 사면했고 일부는 총선 후보로 공천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의 피해자도 공천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보도하고 비판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반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말과 글을 거두절미해서 대서특필하면서 혹독한 비난을 퍼부었다.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고인을 변론한 적 있는 후보를 잊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2차 가해자로 몰았다. 모든 언론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KBS와 MBC는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규범을 대체로 존중하면서 활동했다. 임직원의 이념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KBS는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 되었지만 사주가 있는 언론 기업과 달라서 정권이 바뀌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같은 독립언론은 국힘당 편도 민주당 편도 아니다 하지만 시민언론 또한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기자들의 언론이다. 그들은 정치 권력과 광고주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 다 지키지는 못해도 말한 대로 하려고 노력은 한다. 독자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려 한다. 오로지 기자들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보도한다. 진정한 저널리즘은 권력과 자본뿐만 아니라 독자한테도 굴종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엘리트가 저널리즘 규범을 지키면서 만든 뉴스를 수용자에게 쏘아보내는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저널리즘의 모습이다. 어서 오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 주세요. 네. 이런 언론사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언론만 있으면 세상은 멀쩡할 수 있는가? 아니다. 오래 살아남을 수도 없고 충분하지도 않으며 세상이 멀쩡해질 가능성도 없다. 왜 그런지 한겨레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한겨레는 시민의 신문으로 태어나 기자들의 신문이 되었다. 한겨레의 기자들은 저널리즘의 규범을 한겨레 지면에서 온전히 실현하려고 분투했다. 언론 전체가 보수 정당과 대자본과 기득권 집단 쪽에 가담해 모든 저널리즘 규범을 파괴한 상황에서 혼자서라도 중립과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언론 전체가 보수 정당과 대자본과
기득권 집단 쪽에 가담해 모든 저널리즘 규범을 파괴한 상황에서 혼자서라도 중립과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민주당 기관지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래서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최대한 중립과 균형을 지키려 했다. 조국 사태 때도 그랬다. 검찰이든 조국이든 잘못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할 때도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서 중립과 균형을 지키려 했다. 한겨레는 그렇게 하라고 만든 신문이 아니다. 창간 자금을 댄 주주들, 배달의 불편을 참아가며 구독했던 독자들은 혼자 균형을 지키는 신문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실현하는 신문을 원했다. 그러나 한겨레의 언론 엘리트들은 세상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보다 스스로 균형을 지킴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는 데 집착했다. 권력과 자본에 굴복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태도로 주주와 독자의 요구를 외면했다. 독자가 떠나자 사회적 영향력은 줄었다. 기업으로 생존하기 어려워졌다. 넉넉한 보상을 주지 못해서 유능한 인재가 들어오지 않았다. 뉴스의 품질은 갈수록 하락했다. 더 많은 독자가 구독을 끊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랬다. 어떤 한겨레 기자가 말한다면 인정하겠다.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혼자 균형을 지킨다고 해서 오래된 저널리즘 규범을 한겨레 지면에서 실현한다고 해서 세상의 균형을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과대망상이다. 나는 언론 엘리트의 자기 만족에 보탬이 되는 신문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위해서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신문을 보고 싶다. 나도 그렇다. 한겨레를 비롯한 기자들의 언론은 스스로 균형을 잡는 데 치중한다.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세상의 균형을 이루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 대통령과 함께 패배한 언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승자 또한 아니었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기여한 것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는 뉴스 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저널리즘이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채우게 매불쇼도 한몫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저널리즘 규범의 일부를 무시했다.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세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싸웠다. 대중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뉴스를 만들었다. 대중은 그들이 만든 뉴스의 가치를 승인했다. 그래서 새로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시민 작가의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책 제목인 것이었는데, 언론에 대해서 너무나 팩트를 그냥 꾸밈 없이 팩트를 딱딱딱딱 집어서 잘 서술해 놓았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마침 조용하고 해서 96페이지 그의 운명에 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96페이지 언론 몰락의 증상에 관해서 낭독을 해보았습니다.